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본 시간에는 부모에게, 부모에게가 아니지, 이제 자기가 탄생을 해가지고, 뭐냐면, 복지재단에 맡겨져서, 다시 입양을 나간, 입양가의 사주를 제 지인분이 갖고 오셔서 이 사주를 한번 어떠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양이 됐다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 사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참 사주란 사주팔자가 과연 이러한 사주팔자의 기본 틀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사주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육친의 관계, 운세,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운세의 관계, 그 다음에 각종 자기하고 부딪히는 일들을 쭉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면서 참 각천이라는 사람이 역학 공부를 잘못한 건 아니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 자,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의문을 저는 많이 가져요. 그 이유는 너무 형태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그 흐름도에 비슷하게 가요. 거의 같이 가는 걸 똑같이 여기서 그려지는 형태가 똑같이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2, 3천 년 전에 어떤 학자가 누가 이거를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읽었을까 참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 사주 명리학, 음양오행학은 물론 우리가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인생의 사람의 명의 이치를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설파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뭐 여러 가지 뭐 추명학이다, 명을 추리하는 것이다, 유추해서 보면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이 사주를 보면서 정말 어제죠, 그러니까 제 지인분이 사주를 내밀었을 때 한 번 더 사주 명리학의 이 정확성, 그다음에 운명에 펼쳐지는 그 상태, 이 주인공의 운명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참 다시 한번 보고 놀라게 되고, 또 각처는 이거 말고 우리가 기문둔갑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음양학이지만 그 기문둔갑을 고안하고 그 국어를 짜게 되고 그거를 두고 해석을 하고 하는 이 학문도 이 사람의 이 사주 주인공의 학문을 명리학을 유추하고, 또 그거는 하늘에 나타나는 기운을 보는 것이야 그랬죠. 명리학은. 네. 명리학은 전문학이고 하늘에 나타나는 기운을 보는 것이지만 기문둔갑은 땅의 기운에서 보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너무 정확한데 저는 실로 섬찟함도 느끼고 소름이 끼치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엉터리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석을 한번 하니까 이거를 참고 삼아서 우리 인생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다 이 사주팔자에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남자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17세 대운, 이 친구의 대운은 7세, 17, 27, 37, 47, 50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7대운이라고 해서 7살 기준으로 대운이 바뀐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대운이 온다고 나한테 대운이 온다는 게 아니라 대운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 다만 그 펼쳐지는 대운이 몇 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그 펼쳐지는 대운의 기운이 내 사주팔자에 끼치는 영향이 좋게 끼쳐지느냐, 좋게 끼쳐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희신운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희는 기쁘리자죠. 기쁘리자죠. 이게 나한테 희신의 역할을 하느냐, 대운의 변화가. 네. 다음은 기의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세요, 이게. 끓일 기세 기신.
어떤 대운이 예를 들어 7세 대운이 바뀌면서 네. 7살 대운에서 16살까지 네. 17살에서부터 26살까지 이 대운이 전개가 되는데 네. 이 변화된 요 해당되는 전개되는 나이적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개되는 운이 나한테 와서 좋은 역을 해주느냐 나한테 나쁜 역을 해주느냐 네. 싫으냐 좋으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운이 온다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된다. 네. 대운은 문자 그대로 들으면 큰 운이 오니까 아 대운이 오니까 나는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희도되고 기도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친구는 지금 17세 대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네. 올해가 무술년이세요. 네. 무술전이고. 예. 그러면 갑인대운 네. 갑인대운에 무술 세운이죠. 무술 세운이세요. 이게. 금방 대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네 글자의 작동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이 작동을 보고 올해 이 사람의 운, 이 사주 주인공은 어떻게 운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있을 것이냐, 어떤 육친을 만날 것이냐, 어떤 육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전반적인 이 사람의 일생 자체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이 대운 사주 본명성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운 세운이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대운이라는 것이고 네. 요거는 세운이 되는 것이죠. 네. 세는 한 해 한 해 오는 운입니다. 대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 본명성마다 대운은 다르게 다 그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세운은 네. 한 해 한 해 오는 운이 똑같이 들어와요. 네. 그 다음 세운이 들어오고 다음에 월운이라는 게 들어오세요. 이것도 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네. 이 전체 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세운과 전체 운과 월운과 전체 운, 세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전체가 와서 여기는 어떻게 건드리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일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 말이세요. 그러면 자 전체 운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본명성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자 첫째 우리가 뭐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격을 본다. 네. 정제.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의 사주 구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사주 구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체와 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체는 뭐를 얘기하느냐?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 사주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용은 뭐냐? 네. 내가 살아가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네. 쓰는 거 이거는 용이라고 하세요. 네. 이 체와 용은 제일 좋을 때가 체도 강하고 용도 강하고 이 힘의 체와 용의 힘의 크기가 네. 비슷할 때가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학문을 제가 중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전체 개괄적인 사주 용어를 지금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들어두십시오. 네. 체와 용을 정하고 이 정한 체와 용에 정해 있는 체와 용이 본명성에서 힘의 균형이 좋을 때가 좋은 본명성이 사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게 좋다고 해도 흘러가는 대운에서 이게 울풍불풍 하면은 잘 안 되고 네. 흘러가는 운이 이 균형의 바란스를 잘 맞추고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화는 언제가 체도 강하고 용도 아주 강하게 힘이 비슷하면 제일 좋은 사주팔자인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우리 재벌에 있는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운, 나쁜 운, 좋은 놈, 나쁜 놈의 제목을 달고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네. 극명하게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제가 비교를 한 거예요. 네. 자, 그 이 사람 사주는 너무 어떠냐? 체용을 보니까 체는 어디세요? 무토라. 일간 무토죠. 용은 어디냐? 자수세요. 네. 월지. 네. 그럼 여기는 왜 월지를 자수를 왜 보느냐? 월지를 왜 택하느냐? 전체 사주 8글자 구조 중에서 노인 위치에서 힘이 제일 강한 놈이 월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각처는 뭐라고 표시됐다? 천문학이다. 네. 두 번째, 계절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절학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월이거든요. 자월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계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계절적으로 언제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겨울이 자월이죠. 그렇죠. 네. 자월이죠. 그럼 자월이 이렇게 해서 보통 하죠. 정제 자월이 무토가 네. 꽝꽝 얼은 날에 태어났어요. 그럼 상당히 토가 생명력을 가져다 기를 수가 없어요. 이 아, 무토가. 그렇구나. 그렇죠? 추우니까요. 춥잖아요. 네. 얼은 땅이죠. 그러나 이걸 무조건 계절적으로 봐서는 또 그런데 여기서 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으면 사주 전체 구도에 봐서는 네. 이게 오화를 밑에 받치고 있고 이것도 오화를 받치고 있고 여기에 사화, 정화 이렇게 많이 받치고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채용은 어떻게 되느냐? 네. 물과 물과 토의 기운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밀하게 따진다면은 체가 강하려면 네. 무토가 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근이 없죠. 자, 근데 이 무토가 아쉽게도 근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수는 네. 천간에 임수로 토관이 되고 네. 천간에 임수로 토관이 되면서 뿔도 있고. 이 임수 입장에서 뭐 자수하고 무토하고 힘을 기능을 비교하면 당연히 임수가 힘이 셉니다. 예, 그렇죠. 뿌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따지는 법칙이 있으세요. 네. 예. 근이 있나 없나 생존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서로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렇게가 한 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가 한 편이 되는데 네. 숫자로 봐서는 여기가 많을지언정 네. 실제로 힘의 균형을 갖추는 거는 여기가 세다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용이 더 커 이 말이에요. 네. 용의 힘은 이만하면은 새의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쪽이 더 강해요. 네. 그러면 언제 운이 좋으냐? 야를 생을 할 때도 좋아. 예. 체를 생을 따졌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생을 하려 그러면은 토가 화생토를 해줘야 되는데 예. 벌써 이 무라고 하는 토는 예. 옆에서 불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흙은 예. 너무 불이 많아 태워버리기 때문에 저기는 식물이 못 자라는 황무지 비슷한 무토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말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딱 흙이 탄 거네요. 그렇죠. 화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 학문을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거를 네. 천문학이고 계절학이고 중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학이죠.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이 말이죠. 예. 그러나 임수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내리고 용은 이만큼 커져 있는데 예. 이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아, 할 일이. 수는 할 일은 뭐를 보고 해야 돼요? 목을 해야 돼. 목한테 물을 부어줘야 돼. 이거 예. 할 거야. 그래요. 수생목을 해주는데 이 목이 안 보여요. 목이 안 이 보여요.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사람은 임목운이 왔으니까 좋겠네 이 말이죠? 아. 임목운이 왔으니까 좋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이 인목 갑인이라고 하는 게 올해 2017년도 18년도부터 이 갑운이 들어옵니다. 예. 갑인운이 해당이 되고 예. 새우는 무술운이에요. 예. 제가 그랬죠? 예. 여기서 무술 예. 새운이 왔어. 원래 2018년도에. 예. 무술이죠. 예. 이렇게 왔어요. 이 글자가 이 사주 본명성하고 어떻게 건드리고 변화하고 치거나 생존을 하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갑인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 갑이 굉장히 강한 갑이 들어옵니다. 예. 왜? 그렇죠. 인목으로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강한데 강하지. 이 인목이 예. 요게를 어떻게 건드리냐? 자, 어떤 학파에서는 이게 또 여기가 또 구구절절이 많이 많습니다. 예. 뭐 갑목 5년, 인목 5년 보는 사람이 있고 예. 뭐 갑목 뭐 같이 10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각자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예. 갑목 3년, 인목 10년쯤 이렇게 본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래야지. 저는 간법이 그게다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사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와서 어떻게 되느냐? 수토가 지지와 지지는 지지와 비교한다. 예. 인호술 하거라. 예. 사술 원진살 미움이 깃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예. 수토 올해 와서 사술 원진 귀문 관살이 무술을 타고 오르는 천간에 오는 각처는 뭐를 자꾸 얘기하죠? 천간에 올 때와 못 올 때를 자꾸 보는 겁니다. 예. 원래는 그럼 누구하고 사술을 건드렸더니 여기가 하는 역할이 4, 5면 이건 반합으로 못 치죠. 예. 자사인데
이 사람한테는 무토가 올라오면서 자기의 어떤 원진산이 자기를 향해서 와요 이 말이세요. 이게. 그래서 지금 무토가 왔으니까 비견이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를 건드리세요? 여기도 건드리고 여기도 건드리죠. 무토가 무임충, 무임충. 수토는 어디를 건드리죠? 오술합, 사술, 원진산, 오술합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사주를 대세운에서 읽어가는 것이고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편제가 2개가 왔어요. 그렇죠? 편제가 하나는 이모로 앉고는 임자로 앉았어요. 이 이모는 힘이 없죠. 이 임수는 불을 깔고 앉았으니까 힘이 없지만 이 임자는 강하잖아요. 이건 누구세요? 이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나하고는 뭐 하세요? 좌우충. 뜻이 안 맞아. 뜻이 안 맞아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입양이 되어서 외국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정작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제가 2번은 자기 근의 아버지, 원래의 아버지는 나하고는 떨어져 있죠. 진짜 살고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아버지는 나하고 충분해서 사이가 안 좋아 이 말이지.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여기 이거는 임자는 부모지요. 이건 할아버지 자리고 어머니 아버지 자리고 내 자리고 배우자 자리고 자식의 자리고 본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편지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현재 키워주고 있는 아버지, 나를 낳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낳는 아버지는 별로 힘이 없어요. 불에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는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엄마는 어디 있느냐? 엄마는 오가 엄마거든요. 엄마도 둘이고 아버지도 둘이세요. 자, 이거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엄마 정림했잖아요. 여기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엄마는 여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굉장히 강하고 이 부부 사이는 안 맞는 거야.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여기 있고 엄마는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깔고 있는 여기와 여기는 엄마가 있는 자리하고는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아 이 말이죠. 좌우충하니까. 자주 이렇게 그래는 겁니다. 자꾸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 무토 입장에서 보면 오화 정인하고 2개가 저렇게 벌어져 있지만 좌오충 오자형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큰 고민이 오자형 어머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주를 가져온 지인이 제가 아는 지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본 적도 없지만 이 사주를 가져온 이 사주를 저한테 제시한 주인공 얘 말고 제시한 주인공 하는 말 안 그래도 지금 어머니하고의 문제 때문에 사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 기초 공부에 자형 하나, 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이런 것들이 어느 편 육친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자형을 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초 공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 대신에 사주 팔자 본명성에서 대운과 세운과 머룬이 어떻게 건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거나 준동하거나 어떻게 된다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사주에서 이거 이상하다. 엄마가 둘이고 아버지가 둘이네. 그럼 얘가 뭐세요? 입양하잖아요. 입양아가 딱 사주에 나온 거냐? 나오죠. 이 사주 주인공 무토 무오일주의 이 주인공은 엄마가 둘이고 아버지가 둘이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게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렇죠? 다 나와요. 연관과 월간이 연지와 월지가 충이 되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그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예사롭게 그냥 읽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쳐뿐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운에 왔으면 무술년에 오면 본인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버지하고 사이도 나빠지게 되고 술이 와서 오술합을 해서 화생토 하니까 토가 더 흙에 타버려. 그렇죠.
오자형을 하면 뭐를 불조심을 하라 그러잖아요. 예. 야가 인대운에 와서 인호로 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오면 이게 인호, 축진호, 축인호가 당화살이죠. 예. 예. 아, 불조심 필요하네. 당화살이 불조심이 아니죠. 당화살이 들어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총기나 아, 화학이나 예. 약물 중독이나 음독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뭐 뜨거운 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 술, 오, 삼합이 오죠. 예. 올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그 현상이 나타났나요? 나타났어요. 예. 이렇게 사주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사주 형태를 모르고는 절대로 이 사주를 본다고 할 수가 없죠. 그게 뭐 편제가 두 개니까 돈이 두 개나 있네, 뭐 정제와 정인이 있고 정인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게? 뭐를 해석할 거예요? 오는 형태에 이 글자들이 오면서 어떤 형세로 합을 하느냐, 충을 하느냐, 형을 하느냐, 생을 하느냐, 파를 하느냐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오 자형을 건드리면 좌우충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사술이 원진 귀문 관살인데, 자 첫째 이 무토는 첫째 근이 없습니다. 이 인수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요. 예. 사주 일간 자체가 저렇게 체가 약해버리면 어떤 운을 갖다 줘도 저거는 생을 못해요. 예. 그렇죠. 소위 말하는 경을 봐서 이렇게 강약을 따져볼 때 성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성격은 뭐냐? 저기 체가 약해버리면 예. 사주의 바란스가 안 맞아서 이 성격이 아예 요원한 거예요. 예. 더구나 지지에 없어. 예. 아 선생님 책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무토가 정인을 보면 예. 무토가 정인을 보면 예. 화생토 해주니까 생을 받아 내가 약하지 않다. 나의 근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뿌리는 아닌데요. 또 어떤 해설책에 보면은 아 그 뿌리가 있어야 되면 무토가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냐. 무토를 찾으려면 사화 속에 무토 이게 자기한테는 용신이겠네. 이님이 닿지만 큰일.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하다가 하지 마십시오. 이 본기 사화 중에 제일 강한 놈은 병화입니다. 병화요. 경금과 무토는 힘이 딸려요. 여기를 용신을 한다고. 용신의 의미가 뭔지 아시긴 합니까? 용신은 격용신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이 토를 돕는 운을 우리가 희신이라고 하세요. 왜? 물이 토보다가는 강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금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커지면 안 되죠. 특히 금운은 오면은 토생금 금생금으로 갖다 주니까 큰일 나버립니다. 안 돼요. 물이 더 강해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목운이 오니까 목생화 화생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형체를 보시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인호술로 불이 커져버리면 여기에 불이 이렇게 있고 인호술 불과 저게 정화의 불은 큰 불과 작은 불이 섞여서 혼탁해져 버립니다. 저거. 그 사주에는 청탁의 논리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못하는 사람 없죠. 인호술로 불이 커지면 안 그래도 물보다가 약하게 앉아있는 이 토가 상위 통로에 보면 큰 불이 들어가서 이걸 태워버리세요. 그럼 무토의 특성상 너무 타버리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흙도 많이 타면 재가 돼버립니다. 그 말이죠. 재가 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키워내지 못하는, 즉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아주 어중된 일간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렇게 보면 사주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채용은 쓸모없는 체가 돼버린 거죠.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인목이 와봤자 이 인목이 이 친구 입장에서는 관입니다. 관. 그렇죠. 자기 일이고 평가. 공부이기도 하고 학생이 공부겠죠. 이게 와서 오면은 이 관이 힘을 못 써요. 거기다가 요게 평관운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약하게 앉아있는 이 무토에다가 평관운이 저런 걸 목국토로 쳐버리면 좀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아예 힘이 없어. 이게 와서 관의 역할도 하지도 않아요. 인호술로 볼지 지지가 변동이 되고 이런 거서 토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더 힘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돕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왜 중화라는 말을 왜 하느냐. 저거를 적당히 생활하려고 그러면 적당한 불이 들어가야죠. 예. 근데 여기는 불이 왕창 들어갔어 벌써. 예. 근데 인목이 와서 불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럼 저 토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사주 해석법을 우리가 상리통변이라고 하세요. 형체를 본다. 예. 상리통변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기의 힘의 기운을 가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기세통변이라고 하세요. 예. 기세통변. 이건 기세통변이고 이건 상리통변.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통변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가서 초반으로 지금 이 갑인대운이 엄청나게 힘든 대운입니다. 예. 그렇죠. 갑인대운이. 그럼 17, 18, 19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그 운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편관은 사실 뭐죠? 14일. 칠살운입니다. 나를 치는 운이거든요. 네. 나를 죽이는 운이라. 네, 그렇죠. 편을 전자에게 살로 했을 뿐이지 네.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은 뭐냐? 나로부터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오행의 기운이라서 그래서 칠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기운이 편관인데 편관을 달리 우리는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자식을 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 관이 남성에게 자식이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뭐세요? 내가 하는 일. 학생이니까 뭐세요? 공부입니다. 공부 안 됩니다. 모든 그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제가 그래서 이 사주의 천반성이 이렇게 체와 용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주는 가는 길이 웬만해가지고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럼 언제쯤에 가면 좀 괜찮을까? 목운이 와서 목생화를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생화는 이게 목운이 들어올 때 이 사주에 목은 없습니다만은 네. 소위 말해서 사주 본명성이 없는 오행은 통관종 신약에서 비교적 괜찮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죠. 갑인이나 을묘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 오냐? 이 운이 들어오면 네. 강하게 수의 힘을 끌어다가 다시 불을 갖다 주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운에는 운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네. 토가 강하게 되질 않아요. 예. 그럼 언제 가면 되느냐? 요 대운에 가면 조금 낫습니다. 아, 신인자. 진대운에 오면 물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예. 요게 이 무토의 근이 돼주거든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요 대운에 흘러가면 조금 덜합니다. 예. 신인자인. 예. 아, 그 대부터 좀 더 나았네. 여기서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왜 그러면 이때까지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어떤 형태 흘러가서 일을 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4, 5 미군으로 흘러가거든요. 불운이 지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불이 커지는 것과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불을 건드려서 커지는 것과 예. 이렇게 진짜로 이 운세가 들어오는 건 다릅니다. 예. 사오미. 네. 추운 달에 지지에 사화가 들어오면 예. 정화가 움직입니다. 무슨 아세요? 조용신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다릅니다. 불의 기운이 커지면은 저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 더 타버려서 문제가 운이 안 받아지는 것이지만 예. 지지에서 불운이 들어온 건 저 천간에 있는 불을 건드려 주기 때문에 저거는 이 친구에게는 조영신역을 해줍니다. 그러나 조영신도 뭐가 좋을 때 들어온다고 좋다 그랬죠? 이 병화가 들어올 때 좋습니다. 예. 이 친구는 원칙적으로 이 37세 이후에는 운이 조금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운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문을 봤더니 기문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기문에는 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새는 강해요. 근데 뭐라고 들어와 있느냐? 기문에 중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문서 내지 아버지가 들어와 있는데 부모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에. 예. 여기서 이렇게 편제 정인이 강하게 떠 있는데 예. 기문 원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중국의 부가 함지를 맞았다 이랬어요. 함지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누가?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존재와 똑같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제가 봤어요. 중국만 가고 딱 그러고 보면 또 무슨 국이 들어오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공부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리학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육친의 관계, 운세의 흐름, 그다음 여러 가지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나타내줄 형태로 앉아 있어요. 그거를 보다 더 정확하게 찍어서 어떤 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걸 상세하게 보는, 말하자면 미시적으로 우리 운명을 고찰하는 것은 기문둔갑을 보조로 해서 같이 보라는 거지. 예,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천문학에 관한 하늘 거시적인 어떤 명리학과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하고 매, 달 이런 걸 다 찾아볼 수 있는 기문, 음양학을 겸하면 운을 보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운에서 사오미 운으로 흘러가는데 엄마와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이렇게 있죠. 그럼 실제 이 사람의 배우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배우자는 정제가 배우자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정제가 배우자잖아요. 남자에게는 정제는 마누라를 의미하죠. 그럼 이 마누라가 이렇게 개수나 임수로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럼 예사는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개수나 임수라 그랬는데 천간에 위에 올라가는 건 임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임수는 힘이 없고 결혼을 조금 늦게 한 30대 넘어서 하면 이 임수를 맞이하게 돼요. 이 임수가 편제로 나타났죠. 여기서는 정제였지만 편제로 나타났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두 번 결혼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봤더니 이 정제에서 올라가면 요 글자가 앉아 있긴 하지만 나하고 합을 하냐 봤더니 이게 앉아 있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요거네, 그죠? 이 사람은 일찍 결혼하면 두 번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봤더니 변경, 정계, 정무 이렇게 봐도 없지, 그죠? 일찍 결혼 안 해야 된다, 이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은 어디 되느냐? 쟤는 여자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한데 쟤는 그럼 어떻게 되냐? 편제가 두 개가 떴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 시간에는 정인이 떴습니다.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합해버렸잖아요. 정인갑. 그렇죠. 원래 이 토일간에 무토일간의 돈은 수가 돈이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편제가 두 개 또 있으면 사람 돈이 많겠다. 큰 돈을 벌 거 아니냐? 식상이 아버지 안 마시. 식상. 제 선생님이 이제 공부 좀 하셨어.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게 쟤는 천간에 있으면 이 인이 도우면 괜찮아요. 인이 편제를 돕나요? 둘이 뭐 하죠? 합쳐서 뭐가 돼요? 목이라는 걸로 표현해버려요. 정이가 목. 그렇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바뀐다, 기반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임수가 힘이 있냐? 뿌리는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뭐가 없으세요? 생조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토생 금운이 올 때가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운은 4, 5, 미, 신유술로 가거든요. 77대 운에 신금이 들어옵니다. 금생술로 해요. 별거 어렵죠. 물론 이때 기반을 잘 잡아놓고 가면은 77세부터는 금전에 관련된 운이 온다고는 봅니다만 그때는 벌써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리죠. 그렇죠. 금운이 올 때 돈이고, 금운이 오면 토생금 금연수로 가요. 그때 금운이 와도 이 토가 강해야 되는데 토가 강해지는 건 아니죠, 이게. 이 토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이 많아가지고 토가 강해지는 건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첫째, 여기에 진토나 술토가 어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생토하는 건 괜찮은데 자체에 근이 없어요.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이 무토는 어디에 토라도 있으면 기운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어디에 있든지 진술 토가 와야 돼요. 축토나 미토는 월지에 오면 조금 도움이 되긴 됩니다만 나머지에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기운을 못 받아요. 사주는 각천이 제시한 이 간법을 쫓아가서 사주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제가 간법을 틀리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보통 우계가 물이 임수가 두 개가 있으면
모터가 있으면 딱 그 물을 막아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나오네요. 못 막죠. 예. 이 임수가 임자로 앉아 있기 때문에 예. 이 임수가 임자수를 막으려면 무술이나 무진이 있어야 돼요. 아 진짜 그러네. 이거를 심지어 격이 정제가 예. 그래서 우리 일모도 봤지 않습니까? 예. 편인 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렇게 되면 예. 이 편인을 편제가 다 눌러줘야 돼요. 예. 어떤 격을 형성하고 무슨 틀을 짜이고 할 때는 숫자, 거리, 형태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야 그 사주를 정확히 우리가 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실을 모른다. 그건 대충 하고 말아요. 예. 그런 사주풀이 누가 못해요. 대충 하는 거 없습니다. 기초를 정확히 익히고 생극재화, 오행과 음양의 관계를 다 알아야 예. 그리고 십성이 오는 걸 십성에 대한 관련된 걸 보아야 그 다음에 오행도 오행 나름대로 서로의 주고받는 기운을 다 볼 줄 알아야 그게 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 복잡해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간다. 오행이 들어오면 뭐부터 한다. 오행이 되면 어디로 간다. 하는 행위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학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 규칙도 없고 오는 대로 갖다 붙이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병리학은 이 말이세요.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하되 이 연구했는 각자는 연구를 해서 임상 직접 사람들이 사주를 저한테 물으러 왔을 때 이런 것을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점검이 돼야 그것도 약간만 밑에 지지의 변화, 천간의 변화, 위치에 놓이는 방향, 합의 뭐든 작용, 충의 작용, 행의 작용 다 보고 해석을 해야 그 해석이 정확히 읽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명성에서는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먼데 가서 사는 거. 이 사람의 삶의 구조가 운은 언제부터 좋아져서 오게 된다는 것. 이 사람은 정인 편제에 있으니까 그나마 한다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금융계통을 가야 되는데 금융계통을 가려면 조건은 이 무토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토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가치가 없는 게 되어버렸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뭐세요? 성격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청하지도 안 하고, 청탁에서 청탁도 안 하고, 청탁 논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탁 논리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놓은 어떤 고소의 문자나 이런 걸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서 정확히 임상을 좀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 말씀. 그러면 청탁 관계를 들어봐도 그렇고, 사주의 정제격이 격이 안 이루어지고 청탁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일관도 약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럼 말년까지 운이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운이 조금 들어오죠. 여기서. 신년이. 요까지 들어와요. 진, 사, 오에 들어와요. 여기까지. 요 30년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요때 뭐를 해서 성취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년을 해요. 그냥 원명국이 워낙 약하게 앉아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린 나이에 부모 관련된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또 작동하는 게 아까 당화살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잘 교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잘 다독거려야지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